소식입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코너인데요. 박진우 리포터가 준비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정리해보고 이를 통해서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해보는 사건의 재구성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차량을 통해서 노출되는 개인정보의 위험성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현재 국내에 등록된 차량은 약 1,700만 대. 주차난 때문에 연락처는 물론 주소까지 남겨놓는 요즘. 당신의 개인정보는 안전할까요? 과연 그럴까요? 주차 스티커를 통해 유출되고 있는 개인정보. 사건의 재구성에서 그 위험성을 짚어봤습니다. 지난 3월 중순 지방의 한 아파트에서 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30대 독신 여성. 범인은 집안에 숨어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흉기 위협하고 금품과 신용카드를 강탈했는데요. 일주일가량 범행을 계획하며 미리 CCTV 위치까지 파악한 범인.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얼굴이 보이지 않도록 고개를 숙이고 엘리베이터를 탔고 미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기다렸다가 범행을 저지르곤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현금 300여만 원을 출금하다 덜미가 잡혔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범인은 30대 후반 남성. 충격적인 것은 버젓이 전자잠금 장치를 열고 들어갔다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동호수를 이제 확인해놨다가 자기 집에서 인터넷을 검색해가지고 거기에서 피해자 인적사항을 확인해가지고 아파트 출입문도 비밀번호에 조합시켜가지고 그래 열고 들어간 겁니다. 또한 경찰에 따르면 범인은 운동 삼아 오가던 이 길에서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을 자주 봐왔다는데요. 차량에 이제 그 아파트 등록증이라든가 그런 걸 보면 호수하고 전화번호가 나오니까 그걸 보고 아마 바로 이 주차관리 스티커에 적힌 집 주소와 연락처를 단서로 인터넷을 통해 알아낸 주민번호가 비밀번호와 일치했던 겁니다. 주차 스티커에 주소까지 적을 필요가 있었을까? 관리사무소를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표기를 합니다. 한두 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한 2,000대가 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동물수가 명시가 되어 있다면 급하게 핸드폰도 안 될 경우, 그리고 핸드폰으로 빨리 연락하는 것보다는 또 이 초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대 인적선을 해가지고 연락을 한다든가 이런 손을 안 하니까. 효율적인 주차 관리를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얘기. 그렇다면 아파트 주민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현관문에 자동으로 번호, 비밀번호 갖고 우리 시계 놨거든요. 신분. 결혼 기념일 생일 대부분이 저렇게 하는 거예요? 무섭고 끔찍한 일이에요. 등록키를 바꿔버리고 안에 고리를 하나 다시 달고 싶어요.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 현관에는 이렇게 전자잠금 장치의 비밀번호에 대한 주의사항이 붙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 있어 다른 지역의 실정은 어떨까? 경인 지역의 아파트를 무작위로 골라 주차 등록 스티커를 살펴봤는데요. 차량 등록증엔 휴대전화 번호는 물론 아파트 동호수가 노출된 것이 다반사. 스티커만 보고도 어느 지역 아파트인지 파악이 가능했고요. 심지어는 이렇게 명함까지 놓여 있어 직장 위치까지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인터넷상에는 주차관리 스티커를 보고 어느 지역의 아파트인지 묻는 글이 있었고 댓글을 통해서 파악도 가능했는데요. 주차 등록 스티커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주민들의 생각은 어떨지 들어봤습니다. 동호수도 개인정보 그런 거 있겠어요? 내가 전화를 안 받는 경우도 많거든요. 아침 같은 경우. 그럼 내가 2층이다 5층이다 뛰어 올라가가지고 빨리 좀 자유분들하고 그러시면. 그러나 주차 연락처로 인한 흉악한 사건은 의외로 말이 일어나 주의가 필요합니다. 앞서 봤던 강도 사건 외에도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첫 번째, 여성을 표적으로 삼은 범죄. 정체불명의 사람에게서 불쾌한 음란 전화와 스토킹에 시달리는 것은 물론이고 여보세요? 네, 아가씨. 차를 이렇게 세워놓으시면 어떡해요? 차 좀 빼주세요. 예. 주차된 차를 빼달라며 여성을 유인해 인면수심에 성폭행을 한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작년 겨울 정체불명의 남자에게서 전화 스토킹을 당했다는 피해자 김 씨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어떤 그 여성 남자가 돌아다니면서 각 차들 번호랑 연락처를 적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그분이 가면 이제 나오려고 계속 기다렸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에서 내려서 올라오려고 이렇게 오는데 그분이 안 가시고 딴 데 이제 적다가 다시 제가 사람이 보이니까
제 차도 번호랑 연락처를 적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한번 이렇게 한번 휴대폰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그날 이후 밤마다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뜨는 불쾌한 전화가 걸려왔다고 합니다. 어제 그날 이쁘던데. 네? 누구세요? 시간 되면 어디서 차 나오지 않았대? 누구시냐고요? 네? 저것도 참 보통 어제 고역이 주차장에서 아니군요. 본 남자. 그렇죠. 자, 예전에는 화려하고 예쁜 소품으로 차 안을 장식했었지만 그날 이후 휴대전화 번호를 바꾼 것은 물론 여성 운전자로 보일 만한 소품들도 모두 없앴다는데요. 주차 예절로 남겼던 전화번호로 인해 이젠 배달 음식도 꺼리고 낯선 이에 대한 두려움마저 생겼다고 합니다. 안 남기고요. 뭐 회사 자리 번호라던가 남자 번호로 적신해놓는다던가 그렇게 많이 바꿔요. 자, 둘째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인데요. 문자 메시지함에 빗발치는 홍보성 스팸 문자들. 홍보 차원에서 이번에 저희가 무료 앱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보이스피싱처럼 금융사기에 노출된 적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조직적으로 이런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데요. 아르바이트를 해봤다는 제보자를 만나봤습니다. 뻔남 실시간이었는데요. 그게 1시간쯤 정도 마음 먹고 돌아다니면 1시간에 100개 정도도 무리 없이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환산하면 1시간에 7,000원이거든요. 아르바이트 사이트를 통해 일을 처음 접하게 됐다는 제보자. 일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고 수입도 괜찮았다고 얘기하는데요. 골목에 보면 차가 많잖아요. 차가 많으니까 괜히 수첩 보내면 적고 그러면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그냥 휴대폰에다가 메모를 해가지고 휴대폰을 이렇게 적고요. 그다음에 휴대폰 번호를 뭐 그런 식으로 적는 거예요. 하지만 왠지 찜찜한 생각에 중도에 그만뒀다고 합니다. 자, 이처럼 주차관리 스티커 한 장에서 유출되는 소중한 개인정보들. 그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 첫째는 차량의 주소나 명함 등 자세한 신상 정보를 노출하지 않는 것인데요. 실례로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는 관리자만이 알 수 있는 숫자를 조합해 암호화된 주소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문제가 있다면 이런 관리사무소나 이런 쪽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거고 아무래도 저희한테는 더 좋다고 봐야죠. 두 번째, 반드시 연락처를 적을 수밖에 없다면 개인 관련 정보는 비밀번호로 쓰지 않는 것. 세 번째, 그리고 별도의 번호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하시는 고객분들 중에 한 70~80% 대부분 여성 고객분들이시죠. 정보화 시대에 나를 식별하는 개인정보, 내 손에서부터 꼼꼼히 지켜야겠습니다. 자기의 정보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이러한 범죄의 피해자가 되지 않는 첩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스티커 없는 차량이 거의 없죠, 요즘? 네. 다 아파트에 계신 분들은 또 이 필요상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인데, 아까 보니까 대안이 하나 나왔는데, 암호화해서 꼭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소에 연락을 해서 다시 한번 파악을 하는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의외로 개인정보 유출이 참 쉽게 노출돼 있군요. 네, 그렇죠. 지금 주차되어 있는 차량도, 제 차량도, 그리고 신동호 아나운서의 차량도 어딘가에 노출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실제로 아파트나 주택가를 돌면서 봤더니 상당히 많이 노출되고 있더군요. 특히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그 제보자,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현재 마땅한 법적 제재가 없다고 하니까 더 한심한 노릇입니다. 그러네요. 예, 어떤 조사를 보니까 하루에 오는 스팸 메일이나 스팸 문자 지우는데 한 40분 정도가 소요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정신적 스트레스, 경제적 낭비인데 물론 잔머리 굴리시는 분들 좀 없어져야 되기도 하겠지만요. 우리부터가 조심해야 될 게 아파트 우편함에 있는 것 가지고도 자료가 셀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또 양심 없이 이런 거 돈 몇 푼에 팔아버린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없어져야 모든 사람들이 남을 배려하는 진심이 보상받을 것 같습니다. 네.